어떤 치과를 또 양심치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양심치과라는 거를 정말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경우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일단은 양심치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치료 개수가 적은 치과. 그 치과로 갔는데 이 치과는 치료할 게 4개. 근데 이 치과는 치료할 게 2개. 그러면은 이거 과잉 진료다. 4개 하는 치과는. 2개 하는 치과가 양심치과지 않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비용이 저렴한 치과. 똑같은 진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은 요거는 좀 과잉 진료다. 나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두 치과를 갔는데 이 A 치과는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B 치과를 갔더니 비용이 40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40만 원인 치과가 아무래도 양심치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 치과를 갔어. A 치과에서는 치료할 게 2개래. 근데 B 치과는 4개, C 치과는 6개. 자, 그러면은 어디가 양심치과죠? 2개 하는 데가 양심치과겠죠? 그러니까 그 2개 하는 데가 양심치과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비용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A 치과는 2개인데 비용이 70만 원. B 치과는 4개인데 70만 원. 근데 C 치과는 6개인데 60만 원. A 치과는 1레이 2개에 비용은 70만 원. 근데 B 치과는 1레이 2개에 레진 2개 해서 4개에 70만 원. C 치과는 레진만 6개에 60만 원. 이게 결국 진단은 원장의 고유 영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원장님은 이 정도면은 좀 관찰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원장님은 그래도 좀 빨리 개입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이 때문에 그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레진으로는 도저히 오래 못 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1레이를 해야만 한다 라는 원장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치과는 양심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하는 치과를 좀 거르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벤트를 하는데 국산 임플란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유인을 해요. 유인해 봤더니 실제로는 치료는 다른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다른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치료를 유인한다거나.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떤 임플란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스템인지 포인트인지 메가젠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그런 치과는 들여다보면 국산이라고 해놓고 자체 제작, 아니면 진짜 이름도 잘 모르는 임플란트를 쓴다든지. 이런 치과들은 아무래도 수익에 많이 쫓다 보니까 좀 양심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장병원, 결국 주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원장이 실제로는 소유주가 아니라서 실제 소유주에 따라서 진료를 하는 거죠. 그런 치과는 양심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뭐가 있냐면은 원장이 진단을 안 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이 발치 얘기 아니야. 그냥 이거는 치료합시다. 혹은 이러해요 라고 했는데, 상담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원장님과의 진단과 다르게 이제 치료 계획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도 그냥 수익에 맞게끔 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서 어떤 비용 상담 이런 게 전혀 없이 다 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용 상담은 상담실장님이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내원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정에 맞게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원장이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상태,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은 상담실장이 진단에 맞게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예시가 없을까요?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경영을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저도 이제 들은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나 아니 원장님들한테 급여를 줄 때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하게 되는 건데, 누락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런 병원은 수익을 쫓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원장님은 다 세금 신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신고해야죠. 문제도 없죠. 그래서 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금 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진료하는 원장과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원장으로 적힌 원장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홈페이지 보면은 뭐 대표 원장 누구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진료를 볼 때는 대표 원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뭐 사무장 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장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죠. 아니면은 뭐 원장이 법정 소송이 있거나 세금을 누락해서 세금 탈루해서 신고가 돼서 뭐 징역이나 아니면 벌금에 취해져서 진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데가 있나요?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주변에 그런 병원들이 꼭 있을 겁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면. 그럼 또 다른 얘기는 없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또 생각나면은 다음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돈을 쫓는 치과,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인 치과들이 양심 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이 제대로 진단을 안 하는 치과, 그러니까 결국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진료보다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에 쫓는 치과, 그런 치과들이 양심 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치과 찾는 법 혹은 양심치과 거르는 법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새내기니까 답변을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구알.